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네, 어제 뉴욕 금융시장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하향 등급은 앞으로 2년 안에 등급이 더 하향될 가능성이 33%나 된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의 향후 그림자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은정 캐스터. 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오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른 실망감이 그대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의 재정위기 같은 이런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더 큰 실망감을 안겨다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지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입니다. 1.1% 하락을 했습니다. 12,201.5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2,735.38포인트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1.1% 내린 1,305.11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개장 전 발표한 S&P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이 더 큰 악재로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따라서 나온 판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날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실적 소식은 조금 더 시장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티그룹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분기 순이익이 30억 달러로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분기에 순이익이 4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보다는 32% 감소한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는 보합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중에서 30개 종목 중에서 29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터필러, 알코아가 2에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S&P 500 업종 중에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그중에서도 에너지주와 금융주의 낙폭이 특히나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희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는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라는 쓰나미가 뉴욕 증시를 휩쓴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S&P 보고서 내용 자체는 정부를 질타하는 내용이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전망치 강등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네.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그 증시를 질렸던 이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일본의 그 대진 사태, 또 유럽 재정위기가 이렇게 사실 어느 정도 거치면 위기 3년차에 발생하는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가 아마 앞으로는 증시 투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이 선진국에서는 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 이것이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재정 적자 국가 채무 한자 관련해서 유럽의 그 재정 위기라든가 일본의 그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현저화됐는데요. 사실은 그 지난주에 우리가 국가 신용등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 시청자분이 느닷없이 국가 신용등급 얘기는 왜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태가 미리 예견되기 때문에 사실 그 국가 신용등급을 얘기를 그 지난주에 느닷없이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방송하면서도 웬만하면 다른 국가와 달리 세계의 중심국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안정이라든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만큼 조건이 심화되지 않으면은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에 S&P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S&P의 그 신뢰도 문제라든가 네. 또 어떤 각도에서 얘기했는지. 그러나 그만큼 조건은 악화된 건 악화된다. 또 신용등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은 미국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는 사실 시장에 미치는 정도, 다우지수가 뭐 140포인트 이내에 줄어들었다. 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금리 시장에서 최대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히 그 국제금리 시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그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투자자의 심리들이 위축되면서 오늘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대부분 다 보합세 정도 이렇게 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그 변화폭보다는 1% 이상 넘게 이렇게 하락한 것은 결국은 상당 부분 이 분야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비록 전망치라 하더라도 이번에 그 조정한 걸 계기해서 향후에 그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에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최대 이슈로 등장할 거렇게 보이고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3대 신용평가의 국가 신용등급 조정이라든가 또 개혁 내역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크레딧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네.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라든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국가 신용등급 얘기를 앞으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긴급한 사안이니만큼 잠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이죠.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이머징 증시 약세를 보인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은정 캐스터 준비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지수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지준율 인상의 영향으로 약세장으로 출발을 하면서 장중에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는 매수세가 시장에 나오면서 증시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자세한 지수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2% 올랐습니다. 3,057.33포인트 기록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종별 흐름을 보면 서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과 추가 긴축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나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재,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들어서 인상폭이 예상에 부합을 했고요. 또 3월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쪽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H지수입니다. 0.9% 하락을 했는데요. 13,41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업종, 금융, 에너지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미국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로 다소 시장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도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인도 센섹스 지수입니다. 좀 낙폭이 큰데요. 1.5% 빠졌습니다. 19,091.19포인트 기록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에 따른 실망감이 시장에 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포시스 테크놀로지가 크레디트 스위스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 그리고 실적이 전망을 밑돌게 나타나면서 3% 가까이 급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러시아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지수 역시 빠졌습니다. 3% 이상 빠졌는데요. 1950.1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S&P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시장에 그대로 작용하면서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은 대형 에너지주가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즈네프트, 루크오일 등이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보베스파 지수도 1% 이상 빠졌습니다. 1.9% 내리면서 65,415.49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이 그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주가를 보시면 페트브러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 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주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최대 신용등급을 자랑하던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가히 이런 일이 상상할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의 신용등급이 조정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도 많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현숙임님, 그러게요. 미국이 웬일인가요? 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미국에 관해 궁금한 사항 많으시죠?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생 댓글에 답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그리고 제2의 금융위기 전조 올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한상준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부사장님. 지금 충격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지요. 네. 이번에 그 조정된 내용은 지난 주말에 국가신용등급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좀 감이 잡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라면 무디사, 스탠더드푸어사, 그다음에 유럽 피치사인데요. 이번에 조정한 스탠더드푸어사는 무디스에서 세계 2대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신용도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그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또 방송을 통해서도 3대 신용평가위원들이 금융위기를 사전에 이렇게 예고하는 기능을 잘못했다 해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3대 신용평가관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관의 그 신용에 있어서 문제가 삼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을 읽을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용등급을 조정할 때 예비적 단계와 실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대 신용평가의 국가 신용등급을 바로 조정할 때는 특히 미국 같은 기관을 바로 조정할 때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고하는 조치가 바로 전망에 해당된다. 그래서 3대 신용평가원들이 특정 국에 대해서 전망을 조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렇게 신용등급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향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대해 국가 신용등급이 조정된 것은 바로 그 전망에 대한 의향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종전에 그 미국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A 최고의 등급이죠. 네. 여기에 그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한 단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기간에 이러이러한 분의 빨간불을 그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을 좀 치료해달라 하는 예비적 단계, 경고적 단계. 아까 이제 장윤정 캐스터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고적 단계 이렇게 경고 의무지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부정적으로 조정하면 곧바로 국가신용등급이 정기적으로 그 조정할 때 하향 조정됩니다. 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경고 이미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만큼 2년 이내에 S&P 기준으로 실제 미국 경제의 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은 한 30% 정도 된다. 네. 근데요. 이게 이 통계를 그냥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경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정책이라든가 국가신용등급가 그게 조정이 되지 않을 때는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30%니까 신용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어 있다. 국가신용등급의 조정 체계를 잘못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 문제를 이미 위험수에 왔으니까 네. 미국이 빨리 이걸 개선되지 않으면 신용등급은 곧바로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충분히 중심기이다 보니까 2년 정도 이렇게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이면 크게 문제가 없다. 크게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러한 그 미국에서 보면 세계 최고의 그 국가 또 중심권의 역할, 중심통화 역할 하는 세계에서 또 가장 안전한 자산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비록 국가 신용도 전망치지만 네. 이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다우지수의 어떤 지수 하락폭 이외에 이 자체가 사실 세계적으로 최대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상당히 긴급한 문제이긴 한데요. 비록 전망치이긴 합니다만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그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위기 3년 차에는 애프터 크라이스 문제에서 선진국에서는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를 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유럽과 일본이 문제가 됐었고요. 미국도 사전에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이렇게 위험수에 올랐다 하는 것은 경고는 잇따랐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의지, 그다음 국가 채무를 줄이려는 의지 이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향후에도 이 개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사전에 경제 주체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예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사실상 그 미리 예비적 조치에 해당되는 전망은 이렇게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002년서부터 2008년까지는 GDP의 한 2에서 5% 비교적 안정한 수준에서 유지했습니다는 최근에 미국의 그 재정 적자는 GDP 한 11% 정도로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국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제사에서 보면 국가 채무의 위험 수준이다 하면 신흥국들은 대체로 GDP의 70% 정도, 그 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체로 GDP의 100%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네. 선진국들이 크레딧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신흥국보다는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에서 관리가 좀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바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게 넓어진 국가 채무가 GDP의 100% 수준을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안내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런 그 3대 신용평가들, 그중에서 S&P사가 네. 처음으로 우리가 모에 모 방울 당기식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전망을 조정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 그 진행자께서 전망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망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네. 요 전망이라는 것은 의향지수에 해당됩니다. 거기서 뒷다리가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망. 그래서 전망은 크게 보면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이렇게 해서 정확한 표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이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망치라 하면 이건 잘못됐다. 네.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전망에는 안정적과 긍정적과 안정적과 부정적이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로 조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의 신뢰를 위해서 일부러 그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신뢰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얘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정시켜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요. 일각에서는 S&P가 그 금융위기 당시에 이런 신호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 때문에 미리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만 이쯤 되면 다른 평가사들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다른 평가사들 어떤 입장인지요? 그런 비판은 네. 다른 평가사도 동일하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두고 이번에 전망에 대해서 하향 조정한 것을 의미를 과연 S&P사가 그만큼 그 전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만큼 신뢰가 있겠느냐? 다른 3대 신용평가도 동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일부 인터넷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세계 3대 시험평가입니다. 이 3대 시험평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른 기관의 평가는 어떠냐 하면 네. 대체로 보면 다른 기관의 평가는 사실상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특히 무디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S&P와 다른 점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의 경기라든가 재정 운영 능력, 경제정책 운영 능력에 대한 견해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경기해보라든가 정책 운영상에 이렇게 다소 그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평가하는 그 S&P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에 대해서 사전에 빨리 경고등을 켰던 거고, 네. 그다음 미국의 그 경기 회복이라든가 오바마 정부의 정책 운영 능력을 믿는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S&P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세계 3대 신용평가원의 견해차는 있긴 하지만 3대 신용평가원에 이렇게 전망을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뉴스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뜩이나 지금 위상이 약화되어 있는 미국이거든요. 이번 조치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중심권이 많이 이동되든가 미국의 그 안정자산으로서 국채 위상이 좀 떨어진다든가 네, 중심 동안에서 달러 위상이 좀 떨어진다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번에 전망이긴 하지만 이번 조정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그 중심권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채로서의 안정자산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달러의 그 중심 통화 위상은 만약에 약화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국채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달러를 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탈미국 국채화, 그다음에 탈달러죠 좀 빠르게 그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계기로 해서 지금 경제 외적으로 정치라든가 이런 것은 각국의 신민족주의가 결부돼서 미국 위상이 많이 영향력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제 외적인 측면도 미국의 영향력을 줄어드는데 크게 이번에 그
움직임 자체를 가속시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상 국제시장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속되어 온 이 팍스 아메리카가 이제 팍스 시니카로 변경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진행될 거로 봅니다. 네. 이미 그 미국이 이번에 금리 과정에서 사실 위상이 악화되는 대신에 상상 이상으로 중국의 위상이 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회복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국제 위상을 보면 대체로 GDP 규모, 외환 보유고, 그다음에 수출 규모로 따지는데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중국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세 가지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외환 보유고 3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게 특정 국가가 아무리 경제 대국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이 3조 달러가 넘는 것은 이게 바람직스럽죠. 중국 자체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네. 세계 경제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캐시플로우 같은 것이 3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진 상태고요. 네. 글로벌 추세에서 위상을 따질 때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수출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의 1등 국가가 중국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상으로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됐는데요. 결국 국제 위상을 따지는 3대 위형삭 지표, 외환보유라든가 아니면 수출이라든가 GDP 규모를 볼 때는 이미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이러한 위상에 갖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월가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또 우리나라도 방문하신 하버드의 닐 퍼거슨 교수는 지금의 세계경제 질서는 새로운 중심국인 차이나의 차이와 기존의 중심국인 아메리카의 메리카 합쳐서 차이메리카 시대가 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차이메리카는 G2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2 체제가 정책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 체제가 네. 빨리 도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진국에 대해서 사실 후진국을 어떻게 신흥국 어떻게 자국의 중심국으로 이렇게 우호세력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미국식 개발 방식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개발 방식인 베이징 컨센서스가 있는데요.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기 위해서 신흥국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개발국도 미국식 지원 방식인 소위 그 워싱턴 컨센서스보다 중국식 지원 방식, 동양적 사고에서 이렇게 아시아적 밸류를 강조하는 그래서 인간미를 강조하는 이런 그 베이징 컨센서스를 더 선호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상당 부분 질서가 당초 예상보다 좀 중국 중심으로 빨리 옮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의 이제 중심 통화가 아무래도 위상이 약화되고 있지요. 탈달러화도 조짐이 빨리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중심 통화 논쟁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심 통화 논쟁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중심 통화 바뀌는 문제는 신뢰 문제가 있고 네. 실제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외환보라든가 결제 통화에서 바뀌어야 되는 액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번 위기 과정에서 많이 약화된 달러 위상이 앞으로는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중심 통화는 뭐냐 할 때 소위 지금은 새로운 중심 통화 논의는 국제 통화 질서에서 투 트랙 이연적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글로벌 차일의 중심 통화 논의는 라티노의 지구라는 뜻의 테라 논의. 네. 그다음에 IMF의 준비 통화에 해당되는 중국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던 IMF의 준비 통화에 해당되는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특별 인권을 상환하는 문제. 네. 그리고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는 유로화를 전 세계로 통용되지 않은 글로벌 유로화 전략. 그리고 미 달러를 전 세계로 통화되는 달러라이제이션 이런 것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미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 통화 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역 차원에서 논의는 사실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 아시아 지역 이런 데서 유로화를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1980년대에는 엔화 불어권에 대신하는 엔화 문제, 그다음에 1990년대에는 중국이 떠오름에 따라서 엔화와 새로운 중심국에 해당되는 인민폐 합친 엔민폐 논의, 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아시아도 유럽식 방식인 유로화를 도입하자 하는 문제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국가신용 전망을 계기로 해서 이런 새로운 중심 통화 논의, 탈달러 조짐과 함께 새로운 그 중심 통화 논의는 상당 부분 이렇게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투자자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전망이긴 하지만 이 국가 신용등급 미국의 이 전망을 조정한 걸 위해서 네. 미래센 미디어를 통해서 그동안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는 사실 그렇게 경솔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사실 투자자의 안내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비적 단계 전망을 조정하든 실제 등급을 조정하든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글로벌 자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글로벌 자금 흐름이 미국이 2008년 리먼 사태와 마찬가지로 네. 소위 금융사들이 자본이 부족해서 마진콜의 딜레버리지 현상이 될 때는 제2의 그 금융위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는 지금 미국의 금융사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제2의 그 금융위기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는 치더라도 글로벌 자금 흐름의 향방은 상당 부분 변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흐름의 향방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러한 한국 증시의 투자가들은 이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차원에서 보면 중심 통화 위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환율에 있어서는 수출 지역의 다변에 맞게 결제 통화를 좀 다변화 간다든가 또 중심 통화가 좀 위상이 떨어지면 굉장히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네. 환위험을 관련되든가 이런 쪽의 노력이 결부돼야 사실상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다행히 이걸 통해서 미국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좀 해결한다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망에 따라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최악의 등급 신용등급 악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우리가 투자자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하더라도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지 못하면 그동안 잘했던 부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만큼 예고에 맞게 투자자들은 그에 맞게 전략을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정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게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의 하향 조정이 주는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던데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 없이 좀 더 차분한 자세, 지켜볼 자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시청자분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뽀리뽀리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 신용등급 하향으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신용등급 네. 하향이 아니고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거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미국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네. 이번에 경고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고대로 만약에 질문하신 시청자분께서 네. 자,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유치를 줄여준다. 당신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당국자라면 재정유치를 줄인다. 성급함을 줄인다.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 사실 측면에서는 재정지출이 줄으면 경기가 다시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네.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이 줄면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 문제가 줄일 수 있어도 사실 경기가 떨어지면 어떠냐 하면 미국처럼 조세 구조가 경기 회복에 대비해서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무 문제가 구조적으로 정책되는 문제거든요. 네. 구조적으로 정책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출만 줄이면 그 순간에는 통계상으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무 문제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되면 조세 구조상 오히려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 선택하겠느냐? 선택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S&P 조정에 따라서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위기를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거쳐서 지금까지 극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선이 하려면 경기 회복이 되고 고용 창출이 돼야 됩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경기 회복에 주력하는 이유도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가지 문제, 국민들이 익스큐시한 부분에 대한 보답적인 측면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 문제고 그 결부돼서 대통령 선거에도 재임 가능성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회복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지출 증가해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어도 경기만 회복되면 재정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문제라든가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관성 있게 미국의 경기 회복,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됐을 거라 생각드리고요. 네, DH7410님, 한 부사장님 카리스마 있으신 듯하다고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요. 내일도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쌀쌀한 날씨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내일은 다시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큰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